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올해 34살이고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박성민과 결혼한 지 8년째, 아들 준호가 7살, 딸 서연이가 5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말 복잡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일들이 마침내 터진 거거든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성민이가 또다시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서연이는 아빠가 약속했던 책 읽어주기를 기다리며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준호가 몇 번째 묻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이들은 실망한 채로 잠들었고 성민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이죠. 왜 애들을 안 재웠어?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성민이가 첫마디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준호가 상장 받았다고 보여주고 싶어 했고, 서연이는 책 읽어달라고 했는데, 아, 그랬구나. 내일 봐주면 되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은 언제나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8년간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성민이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짐을 싸는 걸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서 짐을 쌌습니다. 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일이야? 얘기를 해보자고. 8년 동안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성민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성민이가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고, 저와 아이들은 친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성민이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성민이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성민이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지혜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해? 성민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회사 일이 바빴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당신에게는 항상 회사 일이 최우선이었죠. 성민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직장인이 회사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나도 그 말 하고 싶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성민이는 제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답답해했고, 저는 성민이가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지혜야, 나도 힘들었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럼 저는 안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혼자서 아이 둘 키우고 집안일 다 하고 제 일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성민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원해서 피아노 레슨 하는 거잖아.
나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원해서요? 당신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제가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성민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저도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된 생계 담당자는 나잖아. 그렇다고 해서 육아와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성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요? 언제 하셨는데요? 주말에 애들이랑 놀아주고, 아픈 때 병원도 데려가고, 가끔 한두 번 하는 게 육아예요? 매일매일 하는 건 저 혼자 하면서요?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성민이는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서로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며 돌아갔고, 저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말이에요. 며칠 후 성민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지혜야, 우리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네, 말씀하세요. 내가 회식이나 모임에 자주 나간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다 직장 생활 때문이었어.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 생활이요? 골프 모임도 직장 생활이고, 동창회도 직장 생활이고, 그 모든 게 다 직장 생활인가요? 골프는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였고, 일주일에 몇 번씩요? 그렇게 자주 간 건 아니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달만 봐도 골프 모임이 7번 있었어요. 회식은 12번이고요. 성민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에 집에서 저녁 먹은 날이 며칠인지 세어보세요. 그렇게까지 5번이었어요. 한 달에 고작 5번.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는 왜 항상 늦게 와? 라고 물어봐도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자주였거든요. 지혜야, 준호가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아빠가 왔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성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골프 치러 가셨죠. 거래처 사람들과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중요한 아이들에게는 아빠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엄마라고 말했을 때도 당신은 회식 중이었어요. 준호가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도 서연이가 처음 걸었을 때도 당신은 없었죠. 그런 건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미리 알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소에 집에 있었다면 그런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성민이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상사가 부르면 가야 하고, 거래처에서 요청하면 응해야 하고, 그럼 가족은 언제나 뒷순위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한 번도 오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 못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민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회사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던 성민이와 가족도 회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성민이가 조금 더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던 건 인정할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야. 관심이요? 응. 나름대로 아이들 챙기려고 노력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챙기셨는데요? 주말에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한 달에 몇 번이나요? 한두 번은. 나머지 시간에는 누가 아이들을 돌봤는지 아세요? 성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건 대부분 저였어요. 밤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도, 예방접종 마치러 갔을 때도, 정기검진 받으러 갔을 때도 모두 저 혼자였죠. 그건 내가 회사 때문에. 맞아요. 항상 회사 때문이었죠.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 이름 아세요? 그건 서연이가 좋아하는 책 제목은요? 준호가 어떤 친구들과 놀아달라는 거 아세요? 지혜야, 그런 세세한 건. 세세한 거라고요? 그게 육아예요. 성민이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뒷받침은 육아가 아니에요. 그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죠. 그럼 내 역할은 돈 버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아빠로서의 역할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당신이 대답해 준 적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거나 TV만 보셨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저도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 돌보고 피아노 레슨하고 집안일하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피곤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성민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아빠는 왜 우리랑 안 놀아?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빠는 바빠라고 하셨죠. 맨날 그 말만.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쁜 사람,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운 건 저예요. 지혜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나요?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란 그 시간들이 돌아오나요?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럼 왜 진작에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응. 이렇게 자세히는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말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저는 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도 할 말은 다 했잖아. 제가 언제 할 말을 다 했나요? 성민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회식 간다고 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했죠. 골프 간다고 할 때도 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라고 했고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8년간 삼켰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가세요? 이번 주에만 벌써 5번째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꼭 가야 해요? 라고 묻고 싶었죠. 성민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혜야, 당신은 매일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저는 언제 그런 시간을 가져봤나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화가 났지만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주말에 또 나간다고 할 때마다 속상했지만 네, 다녀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때 진짜 마음을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요. 수없이 말했다고요. 성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기억하지 못하실 뿐이에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작년 준호 생일 때 당신이 회식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오늘은 준호 생일인데 일찍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회사 일이 우선이야. 준호는 내일 챙겨주면 되잖아 라고 하셨죠. 성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열이 심하게 날 때도 저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당신은 너 혼자 가도 되잖아. 나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저한테는 매번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8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은 제가 이해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제 감정이나 제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8년간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감수했어요.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저의 마음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어?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연이를 낳았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연이를 낳았을 때? 네. 그때 당신은 승진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셨죠. 성민이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 팀장 자리가 걸린 일이었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도 중요한 시기였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살렸습니다. 서연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첫날, 당신은 중국 출장 중이었어요. 준호는 겨우 2살이었고 서연이는 신생아였죠.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신생아와 2살짜리를 동시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밤에 서연이가 계속 울어서 잠을 1시간도 못 잤어요. 준호는 동생이 생긴 게 신기해서 계속 깨워보려고 했고요. 힘들었겠다.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렸습니다. 수유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준호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혜야, 당신은 그 시간에 출장지에서 회식을 하고 계셨죠. 사진도 보냈잖아요. 성민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말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도 당신은 출장 중이었어요. 준호를 업고 서연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죠. 미안해.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아빠 한 분뿐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입원을 했는데 저는 준호와 함께 병실 의자에서 잤어요.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죠. 그때는 시차 때문에. 핑계예요. 가족이 응급 상황인데 시차가 중요한가요? 저는 더 깊은 상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산후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 말했어요. 당신에게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당신은 조금만 참아라. 승진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죠. 성민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돌보며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당신은 회사 워크숍 중이었죠. 정말 미안해, 지혜야. 미안하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돌아오나요? 제가 혼자 견뎌낸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없었던 일이 되나요? 성민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성민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도 그때 상황을 설명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그때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 팀장 승진이 걸린 프로젝트였고, 실패하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했거든. 저는 성민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변명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야 했고, 상황은 이해해요. 그럼 이해해 주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다른 문제예요. 성민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상황을 이해한다면, 상황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괜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성민이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다리를 다쳤는데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야 이해는 하겠지만,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아프죠? 응, 바로 그거예요. 상황은 알겠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프다는 거예요. 성민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뜻이구나. 제가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승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꼈던 외로움이나 절망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야,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공감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공감? 네.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면 됐을 텐데. 저는 그때가 떠올랐어요. 당신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나도 힘들었어. 출장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체념했어요. 성민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내 힘든 점도 이해받고 싶었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언제나 당신의 힘든 점만 중요했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언제 제 마음을 물어보셨나요? 언제 제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성민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설명보다 공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공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인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성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성민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힘들었겠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너무 늦었고 너무 어색했거든요. 성민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도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 나도 힘들었어. 저는 또 변명이 시작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어떤 게 힘들었는데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너는 피곤해하고 애들은 시끄럽고 그래서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았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이 편하지 않았다고요? 응.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신경 쓸 일이 있고 그게 가정이에요.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요. 성민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너희들이 고마웠어. 고마웠다고요? 응. 너가 집안일 다 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 그럼 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성민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고맙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가족끼리도요? 우리 집은 원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위기였어. 성민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한테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맞아.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성민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름대로는 표현하려고 했어. 어떻게요? 가끔 꽃 사다 주고 외식하자고 하고 그게 고마움의 표현이었어요? 응.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가끔 기분 좋을 때 하는 일인 줄 알았죠. 정말 고마웠어. 지혜야. 지금 말하시는 거네요.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나왔어. 왜요? 미안하다고 하면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잘못한 거 맞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 성민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너한테는 더 그랬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제가요? 완벽해요? 응. 집안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일도 하고,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설거지 좀 해달라. 아이들 목욕시켜달라. 빨래 개어달라. 아, 그런 것들. 성민이는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지혜야.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성민이의 늦은 사과를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성민 씨, 저희 친구 민정이 알죠? 응, 결혼식 때 봤던. 민정이네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민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잘 모르는데. 민정이 남편은 매일 퇴근하면 아이들과 놀아줘요. 주말에는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회식이 있어도 가족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대요. 성민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다른 예도 들었습니다. 서연이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 만나면 항상 부러웠어요. 뭐가? 아이들 학예회 때 보면 아빠들이 정말 많이 와요. 사진도 찍어주고 박수도 쳐주고 나도 갔던 적 있잖아. 몇 번이나요? 지난 3년간 2번 오셨어요. 성민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집 아빠들은 아이들 학예회에도 오고 운동회에도 오고 참관 수업에도 와요. 당연한 일처럼요. 회사 일이 있어서. 다른 아빠들은 회사가 없나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친구 아빠는 회사 대리인데도 아이들 행사 때마다 연차를 내고 와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순간이 중요하다면서요.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겠지. 핑계예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저는 더 아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다른 친구들 아빠는 왜 맨날 와서 같이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안 와?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답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남편한테 힘들다고 하면 그럼 내가 도와줄게라고 한대요. 저는 당신한테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라는 대답만 들었죠. 지혜야, 준호 친구 엄마는 남편이 매일 퇴근하면 고생했어라고 말해준대요. 저는 언제 그런 말 들어봤나요? 저는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잖아. 우리만의 방식이요? 당신 마음대로가 우리만의 방식인가요? 성민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집 아빠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가끔 갔잖아. 1년에 한두 번이요? 다른 집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족여행을 가요. 저는 점점 서글퍼졌습니다. 저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범한 가정? 네. 아빠가 집에 있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엄마의 힘든 점을 이해해주는 그런 평범한 가정 말이에요. 성민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지혜야. 성민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상담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개월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이는 끝까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호는 그럼 이제 엄마가 안 울어? 라고 물었고, 서연이는 아빠가 안 와도 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적어도 매일 울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때로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성민이가 진작 변했다면, 제가 좀 더 참았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어요. 8년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절망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성민이가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어색해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탓일까요? 준호는 아빠가 왜 이제 와서 잘해줘? 라고 물어봤어요. 서연이는 아직도 성민이를 경계합니다. 이 모든 게 성민이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좀 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유지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민이는 경제적 지원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감정적 지지와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저는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려고 해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 그리고 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일에 말이에요. 비록 가정은 깨졌지만 저와 아이들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민이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